결국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검사 탄핵 역사는 이전 전패로 기록됐습니다. 자, 공수권 남용 의혹 탄핵 소출했지만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기각이 됐고, 비위 의혹 탄핵 소출했지만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자, 검찰과 헌재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다른 기관입니다. 전혀 다른 기관이고 연관성도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 헌재에서 둘 다 이전 전패 기각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준엄하게 탄핵을 추진했던 정당으로서도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라는 게 사실은 공론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검사 탄핵이 번번이 막히는 건 근거 없는 의혹으로 검사 직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탄핵을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지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예. 전혀 관점을 달리하는 얘기들을 지금 짚은 건데, 민주당에도 검찰 고위직 출신의 의원도 많고 변호사 출신 법조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다 예상 가능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탄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법조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쩌면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6개월이든 9개월이든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냐. 그렇죠. 이른바 탄핵을 어떤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야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지금 검사 탄핵 이야기 되는 사람들이 뭐 이정석 검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이나 수사와 공교롭게 다 관련이 있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검사들이 수백 명일 텐데 수백 명입니까 수천 명입니까? 그 수백 명일 텐데 그중에 그분들만 콕콕 찍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기를 쓰고 탄핵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재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차피 헌재에 가서도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암 검사 같은 경우 5대4로 기각이 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9대0으로 기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재 가서도 이게 기각될 것이라는 걸 대부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정지라고 하는 이 법적 효력을 노리고 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뭐 검사의 직무정지,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 장관의 직무정지,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이 직무정지든 그게 국가기관으로서의 그 기간 동안 월급 받고 일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소모입니까? 그걸 각오하고 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저희들이 눈을 그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 괴롭히거나 이재명 대표 수사하거나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은 일단 다 탄핵해서 직무정지 6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받으면 겁을 먹게 될 거야. 그리고 뭐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들 당대표 지도부에서 매번 하는 이야기가 판사도 알아서 하세요. 검사도 똑바로 하세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판사도 검사도 다 사람인데 겁이 안 나겠어요? 움츠러들죠. 내가 이재명 대표 세게 수사하니까 저 이정석 검사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다 9대0으로 기각되는데 9개월 동안 놀게 만드는구나. 이게 위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매우 진중하고 매우 무거운 장치,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될 장치를 그냥 수시로 꺼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정치적 이유와 정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 뭐라고 좀 반박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아까 우리 전영기 의원이 말씀하신 징계 절차다. 이거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고소하면 된다니까요. 고소해서 검찰에 수사하면 되고요. 검찰이 같은 식구 또 돌보게 한다 그러면 공수처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수처 문재인 때 길 쓰고 만든 거 아닙니까?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범죄 혐의가 너무 다부다고 입증이 돼서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돼가지고 금고 이상 형 나오잖아요. 옷 벗고 싶지 않아도 벗게 돼 있어요. 왜 국가기관으로서 6개월 동안 정지하면서 이게 도돌이표를 만들어냅니까? 제발 저도 우리 당에서 쓴소리 하는 사람인데 민주당에도 쓴소리 좀 하세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니다. 자, 탄핵이라는 것을 그냥 정치적인 어떤 공격의 재료로 수단으로 쓴 것 아니냐라는 논란. 전윤기 의원님.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소추가 된 그 검사들이 전부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입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안동환 검사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탄핵 심판이 남아있는 손준성 검사도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와 엮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과도한 해석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정석 검사가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하라 하는데 고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도 뭐 그리고 검사들도 고발당해서 문제가 뭐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은 옷을 벗게 돼 있다는데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공무원은 굳이 고소고발 당해갖고 집행유예 안 받아도 징계 사유로 파면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검사는 특별하게 법률로서 자기네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누가 어떤 공무원이 징계 소추돼가지고 9개월 동안 직무 정지됐다고 해서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징계위원회 회부됐는데 징계위원회 회부 잘못됐으니까 책임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검사와 일반 공무원을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검사는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문까지 보장받아야 됩니까? 저는 고위공직자라면 온당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특혜가 오히려 더 비판받을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판결 뭐 9대0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가 입증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이유로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측 대리인이 와서 한 얘기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많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가 덜 된다라는 건데 추가적으로 증거가 더 나오고 공수처에서 정말로 위법 사항이 판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나중에 결과가 나고 난 이후에는 뭐 추가 탄핵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9대0 나온 이유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 배운 겁니다. 이제는 탄핵 소추하고 나서 조사권까지 넘어가서 22대 국회에서는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에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다 수집할 수 없습니다만 검사의 탄핵 소추 이후에 조사에도 출두하지 않고 이 수사권에 준하는 역량을 보강할 필요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느낍니다. 예. 자, 전인규 의원이 증거가 필요한 걸 이제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 더 배워야죠. 탄핵 소추할 때는 일시, 장소, 특정,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게 들어가야지 탄핵 심사할 때 이게 고려된다. 뭐가 들어가야 되나? 다시 아니 한번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그거를 원포인트. 검찰에서 아니 일시, 장소, 일시. 대상 뭐 이런 거. 장소. 그렇죠. 언제 어디서 들어가야 된다? 증거가 필요할 뿐. 증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특정해야지 자, 탄핵 심판할 네. 때 고려 대상이 된다. 이제 그것도 이제 민주당이 이번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저희가 그걸 한다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으면 다 특정했겠죠. 지금 저희가 의혹 제기하는 것처럼 짜맞추기라도 했겠죠. 근데 특정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이 탄핵 소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특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탄핵 소추를 해요? 저희가 조사권을 강화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굳이 이렇게 낮게 갈라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봅니다.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을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 법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그 지점을 비판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공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불복할 것이다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재판에 대한 불복이다. 한동훈 대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종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보복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배후에 있었다라고들 생각하시죠.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건 다 알았을 겁니다. 이런 탄핵이 이 특정인 일반 사법 시스템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점은 뭐가 있냐면요. 최근 뭐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곧 이제 임박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재판의 결과에 사법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승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불복이다. 재판 불복 얘기 나와서 말인데 조기현 변호사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아직 승복은 안 했거든요. 승복을 안 했다기보다 그 이후에 핵심 증인이었던 한만호 씨 관련해 가지고 그 증인 회유 뭐 이런 사실관계들이 이후에 밝혀졌기 때문에 재심 사유로 될 수 있을지 검토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불복한 바는 없습니다. 이후에 나왔던 당시 재판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관계가 뭐 이런 표현,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죄 판결 난 것을 법리적으로 이제 인정을 안 한 발언들이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유죄 판결 대법원 최종심까지 확정된 거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부인할 수도 없다. 그렇죠. 네. 평가하고 비판하는 정도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한동훈
그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랜만에 한동훈 대표로 돌아오셨네요. 요즘에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데 이제 대통령께도 그랬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대통령한테도 저렇게 세게 해라. 예. 이 사안에서 보면 뭐 사법 시스템 또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상소권 절차를 통해서 계속 다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1심 결과가 뭐 이제 9월, 10월에 나오면 뭐 그걸 불복할처럼 얘기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결과 나오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 증거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네. 보고 또 항소하고 뭐 네. 이 절차를 당연히 가겠죠. 그 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것 과정에 김병주 의원 같이 다소 이제 국민 여론을 동원한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재판 결과를 뒤엎고 여론을 통해서 사법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국회의원 내 일당인데 이제 그렇게 자꾸 해석하는 발언을 통해서 마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판단까지 뒤엎고 뭐 갈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네. 과도한 해석이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판 불복은 아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재판 그 승복 좀 하라. 재판 불복은 아니고 그냥 평가 정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 입장입니다. 민주당 의혹 규명 노력 없어 유감. 향후 수사에 따라 탄핵을 재고려 하겠다.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위한 탄핵 남발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도 다시 재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침 민주당이 추가 탄핵 검사 4명이 남아 있어요.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검사가. 자,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수사하고 있고요.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는 뭐 대장동 백현우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장시호 뒷거래 의혹 등의 탄핵 사유를 밝혔지만 장시호 씨 본인이 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일지. 김무식 교수님, 재판 불복이다, 아니다. 지금 민주당 반응 보면 유감이다, 또 탄핵 재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 우리가 무리한 탄핵 소추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오히려 유감이다라는 건데 이게 한동훈 대표는 좀 재판에 승복 좀 하라. 이건 재판 불복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 대표 9월, 10월에 있을 재판 1심 결과에 대한 어떤 재판 불복의 빌드업이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재판 불복입니까? 아닙니까? 저기 아까 한명숙 전 총리 이제 말씀하셨고 또 지금 김경수 전 지사도 아직까지도 역사의 법정 운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3심 판결로 확정이 돼서 본인이 복역까지 다 하고 나온 겁니다. 다 징역 살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역사의 법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건 저 사람은 재판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구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 뭐 일부 뭐 한명숙 총리와 관련돼서 무슨 허위 증언 이야기합니다. 그건 한명숙 총리가 재판 살고 나온 다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명숙 총리가 그걸 예상하고 미리 역사의 법정 이야기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다 그런데 정치인이 정말 중대한 사유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걸려서 재판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 나오면 제발 겸허하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정계를 은퇴하든가. 과거 삼김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3심 판결이라는 대한민국의 선진적 사법 시스템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돼 있으면 분명히 인정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검사 탄핵 줄줄이 예고돼 있고 계속 번번이 기각하는데 또 하고 제거하겠다 또 재탄핵하겠다 그러면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국민 뭐 분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까 제가 겁먹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방송 중에 정치적 발언을 하다 보면 특정 인사나 특정 정치를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때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몇 번 당해봤어요. 그 고소하면 가서 조사 받아야 돼요. 저는 당당히 그 출장 조사 안 받고 검찰청에 제가 가서 조사 받습니다. 조사 받습니다. 조사 받는 건 제 결백을 입증하는 당당함이에요. 그럼 다 무혐의로 끝나요. 그렇지만 그런 소모적인 조사받는 과정을 거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에 관련돼서 또 정치적 비판을 해야 될 이슈가 있을 때 쉽게 하겠습니까? 좀 참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다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관련해서 매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했다가 결국 6개월, 9개월 중무정지 시키고 겁 팍 줬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탄핵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지도부 당대표 이런 사람이 겁주고 이러면
판사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예. 100만 원 이하로는 처벌이 완전히 다른 거고 100만 원 이상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도 판결할 때 김병주 의원님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100만 원 할 거 그럼 90만 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민주당이 숫자를 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의 한 명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통 크게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세요. 우리가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사법부를 무시할 수는 없는 위축이 겁니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사법부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다. 왜냐하면 우리 재판관들이 얼마나 본인의 그 프라이드 하나로 사는 사람들인데 입법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흔들릴 사람이라고 보입니까? 겁주려는 의도도 없다. 전혀 그럴 의도도 없고 그렇게 휘둘릴 사람들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은 네. 것이고 재판 불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재판을 어떻게 불복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가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 정도 표명을 할 수 있겠으면 법의 집행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을 해가지고 마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조차 없는 것이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사자들도 다 형을 살았다. 그럼요. 네. 자, 오늘 조간신문 사설도 몇 가지 나왔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간신문 사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이재명 방탕용 억지 탄핵안들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 중앙일보,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마저 전원 기각한 검사 탄핵이다. 서울신문, 검사 탄핵도 기각, 야당의 무차별 탄핵 정치는 멈춰야 한다라는 등의 비판적인 사설도 실렸다는 것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사 탄핵 기각 소식 전해드렸고요. 여야 입장 나란히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응부실 뺑뺑이 상태 등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용산 대통령실 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에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오늘 보도가 많습니다. 다름 아닌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